집값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이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조업이 발달된 곳은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욕, 이런 금융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은 집값이 아주 비싸죠.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서비스 산업에는 제조업, 제조 산업이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가가치죠. 서비스 산업은 끊임없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 근로소득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계 자료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니까 2022년도 자료입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순위를 매기니까 세종이 당연히 1등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 행정수도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2위는 서울이죠. 3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가 이제 제조업, 제조업이 매우 발달된 곳이다. 자동차, 석유, 유화,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 발달된 곳이 이제 경기도가 될 것 같아요. 4위.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산과 대구입니다. 여기가 9위, 10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이거는 누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집값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버린 거죠.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상위. 20개의 단지를 비교해 보면은 서울이 1등입니다. 그 다음이 가장 비싼 곳이 부산이죠. 그 다음이 비싼 곳이 대구입니다. 그 다음이 어디죠? 4위가 이제 경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서울 다음에 부산 다음에 대구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보면은 집값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맞지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같이 보는 게 낫겠죠. 이것이 가장 정확하죠. 모든 소득이 다 나타나니까. 자, 이것을 순위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서울이 1등이에요. 서울이 1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부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등이 대구가 되는 거예요. 4등이 경기도입니다. 똑같죠? 집값 순위와 나열된 곳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모든 소득을 함께 나눈 것들을 소득자를 구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값 소득하고 순위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가 이 소득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집값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통계 자료는 속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부동산 유튜브라든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계는 정확하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같이 묶어서 놨을 때 그 순위는 집값 순위와 무조건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자, 왜 지금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가? 그리고 서울에 지금 어떤 곳들이 비싼 곳들이 되고 어떤 곳들이 집값이 낮은 곳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을 나눌 때 굴뚝산업이라고 합니다. 굴뚝. 이것이 뭐죠?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한 축이 무엇이냐?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제조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 부가가치의 차이라고 했죠. 부가가치의 차이가 서비스 산업에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비스 산업에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서비스 산업에서 나누는 여러 가지 중에 금융도 있을 거예요.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높은 사람들 관광 서비스, 맛집 이런 거죠. 관광 서비스. 이런 네 가지로 우리를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보시면은 서울에서 제조업이 가장 많이 발달된 곳이 어디입니까? 구로구죠. 여기서 제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보시면은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은 구로구에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영등포구 일부에 이쪽은 뭐 일부에 아주 지금 많이 이전했고, 이제 오히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집값이 비싼 곳들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강남구. 성형외과,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서초구는 또 뭡니까? 법률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관광.
관광 서비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를 보시면은 제조 산업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성동구를 보시면은 저 한 20년 전에는 성동구로 성수권에 가게 되면은 공장 같은 게 조그만 공장 무슨 가내 수공업 같은 거 뭐 공구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조그만 칸으로 해서 기계 공장 같은 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를 밀어내고 이것을 이제 관광 쪽, 그다음에 한강 서울숲 뭐 이런 쪽으로 아파트도 새로 만들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공장이 없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집값.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공장들이 많은 곳들은 집값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부산도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주로 공장이 많은 곳들이 어디죠? 사상구죠. 그 다음에 사하구, 그 다음에 강서구 쪽 공장이 많죠. 그런데 공장이 없는 곳들이 어떤 곳이죠? 네, 관광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의료 서비스, 그리고 법률 서비스, 특히 또 관광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발달된 곳들이 보니까 어디입니까? 네,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는 또 금융단지가 있고 수영구도 마찬가지지만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도 많죠. 좀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제조산업. 서울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 산업.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 제일 많이 발달된 곳이 어디죠? 네, 뉴욕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 가면은 공장 없습니다. 도쿄, 그리고 홍콩 같은 곳. 네, 홍콩 같은 곳들 아주 보시면은 금융 서비스 발달되어 있죠. 싱가포르, 대만, 혹은 뭐 영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시면은 공장이 없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들이 대체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구는 가장 비싼 곳이 수성구죠. 대구 수성구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도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다는 것이다. 지금 뭐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온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언제 얘기죠? 이 8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제조,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런데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연봉이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금융이죠. 그러니까 평균 연봉입니다. 2022년도 평균 연봉을 소득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을 제외한 단순 근로소득이죠. 네, 이 1위를 보니까 1위와 2위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연봉이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는 1억 2,552만 원이에요. 근데 전기가스 2위가 보시면은 7,752만 원입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2배 차이. 네. 그래서 제조업은 3위가 되고 7,6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굴뚝산업과 네,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근로소득과 우리가 종합소득 사이의 이 차이점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이 차이하는 게 이 세금에 대한 신고가 좀 다릅니다. 세금 신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를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다 들여다 보이죠. 근데 종합소득자는 이게 들여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크고 결국에는 종합소득자가 많은 곳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집값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이 서비스업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장도 어떠냐? 네, 이제 공공기관장들 보시면은 특히 금융기관장들 보시면은 장관보다 연봉이 더 높다. 굉장히 많은 월급과 연봉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 지금 보시면 1억 이상 받는 곳 보시면은 주로 보시면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 것부터 금융기관들이죠. 네, 금융기관들이 많은데 보시니까 근로소득의 직원 연봉이 1억 이상 곳이 9곳은 현대차보다 높다는 겁니다. 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부산에 모인답니다. 부산에. 그래서 2차 공공기관의 물밑,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책금융을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2차 공공기관, 네, 500개 이상이 부산 정책금융에 모아진다 그러면은 이 순위가 또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집값이.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계로 낸 것들, 모든 소득을 합계 낸 것도 1위고, 그 다음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독보적인 2위죠. 집값도 2위고, 네, 소득,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계한 통합소득도 2위입니다. 근데 이 격차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격차가 이제 10년 정도면은 80%까지, 지금은 50%입니다. 절반값인데 80%까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네, 아까도 보셨던 네, 정책금융입니다.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이죠. 금융업이죠. 이것들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사실은 크게 보면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들의 공공기관 500개 이상 다 지금 모아보세요. 이거 전부 다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부산에 다 직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있는 도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거기에 더해서 박람회, 엑스포까지 10년 후에 유치가 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금융기관이 모여지고 지금은 이제 금융업에 대한 서비스 산업이 좀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 직결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 박람회들이 지금 부산에 처음으로 지금 열리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 순위가 완전히 또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부산의 순위는 이제 80%까지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제조업이 발달된 곳과 지역, 서비스업이 발달된 곳의 차이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집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집값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